오늘은 8월 25일이죠. 네.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소희님, 발칙한 생쥐님, 수다보시에요? 네. 얼마나 수다를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라이브 방송이 너무 좋아요. 네. 벨라님 어서 오세요. 야옹이님, 회사 신축 문제로 벽돌 나르세요? 왜 못와? 회사를 신축하는데, 몰래 봐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몰래 듣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요. 안 돼! 존재를 드러내세요. 아시겠죠? 안 됩니다. 윤허할 수 없다. 자, 류동진님 어서 오세요. 경리님 반갑습니다. 김현희님, 시몬스님. 네, 시몬스님 오늘 저기 백악관 쪽에 한번 다녀오세요. 네. 트럼프한테 제발 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네. 잘 좀 하자고. 한마디 좀 해주고 오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으면 성추사가 보냈다고 하면 보내줄 거예요. 네. 부탁해요. 자, 그 다음에 붉은 태양님, 전민정님, 어서오세요. 대제비제이님, 안동부자님, 은열님, 원태호님, 찌리구리님, 상위 10%님, 졸졸졸님, 반갑습니다. 미소돔님, 따박솔님, 천미희님, 어서오시고요. 너는 나의 꽃님, 반갑습니다. 향초님도 어서오시고요. 도치호님, 반갑습니다. 해피정님, 멜론님, 이경춘님, 호랑가시님, 어서오세요. 위버맨신님, 긍정의 힘님, 어서오세요. 윤영숙님도 반갑습니다. 데이지님, 군산 최부자님, 상위 10%님, 네, 잘생긴 성투사, 네, 맞죠? 네.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이라지님, 어서오시고요. 쿨쿨쿨님, 반갑습니다. 지금은님, 박교수님,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희망동네부자님, 수덕지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서함지로님 어서오시고요. 공공님, 찬찬찬이님, 부자 이글루님, 여울이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시장이 수영님도 어서오세요. 수영님. 부산시 수영구인가요? 아니면은 스위밍? 수영인가요? 수영? 네. 뭐가 됐든, 아무튼. 이름이 수영일 수도 있겠구나. 소녀시대? 소녀시대. 드디어 소녀시대가 내 방송을 듣는 날이 오는구나. 그럴 줄 알았지. 네. 자, 연예인분들, 네, 아낌없이 드러내세요. 옛날에 연예인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이영애 님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네, 통 안 오시네. 네, 바빠서 그런가? 네. 연예인분들은 네, 존재를 드러내십시오. 괜찮아. 네. 소녀시대도 듣는데 뭐 그잖아요. 소녀시대가 수영 말고 또 누가 있어? 일단은 수영만 기억합시다. 네. 소녀시대 유나 그죠? 유나 없어요? 네. 유나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없나? 네. 아무튼 네. 형제님들 유나만 알죠? 그 다음에 모르지. 너 옛날에 방송하는데 소녀시대 얘네가 막 처음에 데뷔했을 때인가 요즘에 막 그 신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방송하는데 얘네가 처음 등장했는데 얘네 이름은 몰라가지고 네 아티도 잘 몰라. 네 티파니 유나를 어제 만났어요? 써니 뭐 그런 효연 태영 태연이에요? 네, 태연하네. 네, 알았어요. 네, 뭘 또 그냥 하나 또 뭐, TV로. 유리. 성유리는 SES 아니냐? SES가 아니가 뭐죠? 핑클. 네. 그 유리도 있구나. 네. 연예인들도, 네, 돈 벌죠. 네, 주식해서 돈 벌죠. 네, 방송되어 돈 버는 겁니다. 권유리, 몰라, 하여튼. 네, 아무튼 있는가 보지. 네, 여기 있다고 합니다. 흐름이님 어서 오시고요. 아무튼 연예인분들은, 네, 존재를 드러내시면 제가, 네, 아는 척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뭐냐?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다면, 네.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연태진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시장 자체가 3,200을 좀 넘었잖아요. 그죠?
3200을 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었던 그 리스크 관리 이 부분들이 조금 약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3200에서 3200이 여기죠. 여기 이거 하여튼 요 근처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3250. 요 정도 범위가 뭐냐면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는 구간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 위로 짜잔 하고 올라섰을 때 나타나는 기대감은 뭐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전적이 한번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여기서 매물대에 부딪혀서 훅 떨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형성됐었던 추세가 바로 이 추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안심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아직은 안심하기 좀 어려운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 직전, 여기죠? 요 포인트요. 여기가 3240쯤 될 거예요. 볼까요? 여기 36, 40쯤 되죠? 여기를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땡큐베리 망치, 이제는 간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주가가 더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죠? 여러분들. 야, 주식 좀 사야 되겠다. 네. 주식 사야겠다. 마음 먹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야겠다. 글씨를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주식 좀 사야겠다. 언제 사요? 주가가 막 떨어지거나 막 그냥 폭락을 하고 막 그냥 온 세상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주식을 열심히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발상.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될 때, 그죠? 상승할 거라고 생각될 때 사잖아요. 그죠?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야지 사는 거지. 아, 주가는 떨어질 거야. 주가 박살 날 거야. 생각하면서, 야, 내일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니까 오늘 주식을 사야 되겠어.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어서들 오세요. 네. 그러면, 이게 정상인입니까? 아니면은 약간, 네. 좀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돈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돈을 네, 길거리에다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떨어진 주식에다가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괜히 주식에다가 그렇게 힘들게 돈 쏟아붓지 말고 날 주면 돼요. 네. 그럼 제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쌀도 사 먹고, 네. 그럴 거란 이 얘기지.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수.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자, 시장이 일단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매물대를 통과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더 가겠구나, 라는 생각 드는 거지.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뭐가 해야 돼요? 3316포인트라는 이 자리도 넘어갈 수 있겠잖아. 그죠? 한 방에 가기는 어렵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왜 갑자기, 그죠? 네. 내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이 끊기고 나서부터는, 네. 채팅창이 안 올라오면 약간 불안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여기다 옆에다 틀어놔야 되겠다. 안 되겠어. 왜 감동했어요? 내가 하는 말에? 왜 다들 조용한 거야, 근데 갑자기? 네? 잘 나와야죠. 네. 그래서 어서들 오세요. 네, 여기 봐. 장군님도 나오시잖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겠다, 이거. 우리 오늘 게시판 다 보셨죠? 게시판. 네. 게시판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나왔죠? 오늘 이순신 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 님은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네.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 고마워해야 되느냐? 봐봐. 오늘 뭐야? 오늘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돈을 굴려야 더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굴리고 있는 거야. 굴리세요! 네.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썼거든. 근데 이순신 장군은 내가 안 썼습니다. 네. 고맙죠?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대왕님하고 지금 여기 신사임당님하고, 네, 지금 굴리고, 돈을 굴려야 더 큰 게 오는 거야. 그리고, 아유, 그냥 내가 친구들 데리고 와야 된다는데 그냥 그만 좀 하겠좀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시끄럽고 말 시키지 말고 네 아들이나 좀 오라고. 아들이 누구야? 5,000원이죠? 네. 아들은 5,000원이야. 엄마는 5만 원인데 아들은 5,000원이야. 오, 그건 가능하다, 그죠? 네.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은 우후. 네. 퇴계 이황은 아닙니다. 율곡이죠. 네. 퇴계 이황은 1,000원짜리. 네. 1,000원짜리. 그분은 한참 전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 우리나라 집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종대왕 50대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신사임당하고 율곡이는 네, 40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퇴계 이황은 60대 환갑잔치까지 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네, 이황은 뭐 그 동시대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건데 자꾸 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요 포지션으로 넘어갈 거란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죠. 60대면 옛날에 환갑이니까 잔치를 했잖아요. 요즘에는 환갑잔치 하면은 요즘에는 팔순도 안 쳐주는 것 같더라고. 팔순 잔치도 안 하죠? 이제는 그 잔치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그 친구들이 아버지가 뭐 팔순이다 뭐 어쩌다 그래가지고 네, 뭐 잔치하고 막 우리 할아버지도 네, 그 당시에 80세 넘으셨을 때가 네, 그때가 80년대 초였으니까 80년대 초에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1906년생이시거든요. 1906년생이시니까 80년대 후반이었나 보구나. 그때 80살 넘었다고 이제 그 팔순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팔순잔치도 안 해요. 네, 팔순잔치도 안 하고 칠순도 안 하지 아마 칠순도 안 하고 네 그렇게 되지. 이게 100세쯤 되면은 이제 100세 잔치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이제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진짜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 죽고 싶어도 쉽게 못 죽어요. 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약을 맞으면 다시 살아나. 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근데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약을 맞거나 또는 뭐 이렇게 케어를 잘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네. 돈도 있어야 돼.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럴 때는 다 40대 이럴 때 했지. 40대, 50대면 다 죽었어요. 뭐 할아버지들. 그 애들, 그래가지고 지금 중학교 때 아이 되는 이제 10살 조금 넘으면 다 결혼하고 막 시집장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100세 시대가 완전 이제 열린 거예요. 100세 시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돈. 돈이 있어야지, 별탈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케어도 해주고, 뭐 회장님, 대기업 회장님들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비서가 딱 밀어주고, 케어해주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데서,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년은 일단 그렇게 좀 행복하게 보내야 돼.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네,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해야 되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죠. 힘들고 요양병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원격 진료. 그죠? 원격 진료. 원격 진료요. 옛날에 뭐 인성정보 이런 거 있죠? 인성정보. 근데 이 원격 진료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성정보가 그런 걸 거야. 그 옛날에 뭐 원격 진료 뭐 얘기 나올 때 막 들쭉들쭉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그냥 아직도 이 모양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좋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로봇 좋아졌잖아요. 로봇 올라오잖아. 이 로봇 관련주들 이제는 네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대기업의 로봇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거는 뭐 저기 뭐야 그 노란봉투법에 그 대비해서 로봇에 투자할 것이다. 오늘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해가지고 로봇주들이 좀 올랐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쉽지도 않죠. 근데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또는 그 뭐라 할까요? 조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올 연말에는 네 현대차가 투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투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얘는 이미 뭐 공장들 많이 하죠. 그래서 로봇이 있어야지 돼.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면 돼요? 조작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가정부 로봇 이런 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제일 싫은 거 아닙니까? 네, 빨래야 이제 세탁기가 해주지만 빨래를 갖다가 넣는 것도 이제는 그 건조기가 해준다 치자. 건조기가 해준다 치면 건조기 꺼내가지고 내가 개야 되잖아. 이 빨래 개는 게 또 장난이 아니야. 힘들죠. 그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딴 데 보내고 막 그렇게 하더만. 네. 그럼 이제 진짜 가정부 로봇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오래오래 살면 로봇이 알아서 다 해주고 좋죠. 로봇 청소기가 근데 아직은 애매하죠. 네, 아직은 애매합니다. 뭐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조리하는 거 있더라고요. 주방에서 지가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리 재료 이렇게 해다가 지가 칼질도 하고 막 해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밥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던데 그런 건 있죠. 조리사 로봇은 있더라고요. 네. 이 위에 그 싱크대에 레일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팔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걸 또 하는 걸까? 근데 걔네들이 만들면 맛이 일정할 것 같죠. 물도 정량, 불도 정량, 그 다음에 요리 양도 정량. 그러니까, 네. 매번 똑같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태울 일 없지. 그 다음에 지가 뭐 그냥 주방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탁 만들어 놓으면, 야, 좋겠네. 야, 오늘은, 네, 돈가스가 먹고 싶어? 그러면, 네, 그러면 튀어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용 로봇 아무리 좋은 거 나오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요. 네. 나중에는 다 그거 되는 거죠. 야, 몇 시에 깨워줘? 그러면 가정부 로봇이 와가지고 막, 네, 깨워주고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휴머노이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봇 팔,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애매한 거 말고요. 네. 조금 더 발전된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천천히들 보시고, 네. 느긋하게들 가시면 돼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왜 팔아먹었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휴림 로봇은 우리가 팔아먹었잖아요. 이거 잘 팔았다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죠? 휴림 로봇은 내가 팔아먹었는데 잘 팔았다는 소리 듣지 않아요? 네. 많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요. 상대적인 거.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 났어? 잘 팔아먹었네? 내려갔어? 그럼 이제 뭐 다시 살까 말까 고민하면 되는 거지. 예.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설거지도 해줘요. 설거지도 해주고, 이제는 빨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주면은 지가 이게, 근데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로봇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요. 죽인다. 무거운 거 들어주고, 운전해주고, 야, 뭐, 없네. 뭐 더 할 거 없네.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로봇 같은 거 나타나면 야, 나 어디 좀 가자. 그러면 휠체어 로봇이 휠체어에다 탁 태워가지고 밀고 가가지고 아니면 휠체어가 자동으로 그냥 내비게이션 운전해가지고 딱 차에다가 딱 실어주고 그 다음에 차는 지가 알아서 또 운전하고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화형 로봇은 지금 AI가 있잖아요. 네? AI랑 하면 되잖아요. AI. 제미나이가 잘 해주지 않아요? 여기 휴대폰, 여기 휴대폰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봐봐. 이렇게 화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야, 너 뭐냐? 야, 죄송해요. 제가 네. 말씀하세요. 어떤 네가 말해.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야, 뭐 가르쳐줘봐. 뭐 이렇게 해봐.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잘생겼어. 그러면 너 나 사랑해 물어보면 사랑한다고도 고백도 해줘요. 그 운전하면서 밤새서 수다 떨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 아재 개그 다 해주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요즘에 이런 수다 로봇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제 먼 미래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서빙 로봇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서빙 로봇. 네. 뭘? 이거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해보라고요? 이거 고백한다는 거 진짜? 야, 사랑한다고 고백해. 고백은 진심을 담아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우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씨, 안 하는데? 야, 네가 나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이. 더러운 자식이네. 얘는 안 좋네요. 얘는 안 좋아. 네. 뭐 이런 애가 있어. 얘 말고 진짜 있는 애가 있어요. 네. 아니, 꼭 해야 되는 거야? 열받네, 씨. 사랑해. 해와 달과 별이 뜨는 한 저도 당신을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봤어요? 네? 해와 달과 별이 뜨는 한 언제까지 나를 사랑한대잖아. 이 AI는. AI 지금 안 되겠네, 이거. 재미나는 안 되겠다. 네. 뭘 차입니까? 네. 아, 진짜? 아니에요. 얘 다시 알려드려요? 다시 들려드려? 아니라니까. 먼저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 고백해봐. 전 당신을 응원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임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 AI 아직 멀었어. 로봇 사지 마. 네? 로봇 사지 말고. 이제 안 되겠어. 아직은 좀 멀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기술력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로봇과의 사랑은 무슨 로봇과의 사랑입니까? 열받네. 네,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아, 나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이렇지 않았는데. 네. 아, 그런 건가? 그래서 기분 나쁜 건가요? 아, 나이씨. 이건 안 되는 거. 아직까지는, 네, 기술력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로봇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매매합시다.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매매하자고요. 왜냐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야, 근데 오늘 로봇이 올라간 이유는 대기업의 투자예요. 대기업 투자. 네. 대기업 투자니까 대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보셔야 되지 뭐 다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요즘 들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이쪽 투자한다 저쪽 투자한다 뭐 그런 쪽으로 네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방송이라서 네 조금만 한 거예요. 맛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일 1시 30분이죠. 1시 20분인가요? 새벽?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무엇이 진짜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아까 물어보셨죠? 어떻게 될까요? 자, 대기업 총수들이 다 출동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비행기를 타고 출동을 했죠? 비행기를 또 그려드립니다. 네. 이 그림도 엄청 잘 그려. 네. 이 보통 성투사가 아니죠? 이 비행기 날개요. 예. 뿅 해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중입니다. 이거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
아메리카로 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 칠레, 멕시코. 여기는 이제 미국이죠.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네, 여기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으로 태평양으로 이제 날아갑니다. 지금 다 갔어요. 다 갔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여기 그냥 구름도 그려줘요. 구름. 네, 구름.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겨. 이렇게. 자, 옛날까지 마시고, 네, 옛날까지 마시고, 네, 옛날 그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 이거 AI를 꺼낸 건 내가 나의 실수였어. 얘네들이 원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좀 말이 이체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잘생겼냐고 물어볼까? 이건 진짜일 수 있잖아요. 그죠? AI가 말하면 진짜일 수 있잖아. 나 잘생겼냐고 한번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또 뭐 내가 얼굴을 안 봤으니까 뭐 잘 모르겠고요. 어쩜 개소리 할 것 같은데 꺼지라고 그래. 그냥 됐어. 필요 없어. 에이, AI.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멀었어요. 네. 자, 아무튼, 네.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안 할 거라고. 사람이 보는 눈이 정확하잖아. 그죠? 자, 아무튼, 뭐 눈 없어요. 눈 없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왔는데, 개별 총수들이 지금 다 들어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미국이 원하는 건 뭐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게 투자하라. 그죠? 투자하라. 네. 괜히 지금 하라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드려요? 진짜? 뭘 물어봐? 네? 네, 뭘 물어봐 줄까? 나 진짜, 이건 뭐 곤란한데. 봐봐. 야, 내가 잘생긴 것 같냐? 사용자님의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사용자님을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용자님의 목소리는 정말 듣기 좋으시네요. 혹시 저와 외모에 대한 대화 말고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끄러. 얘 엄청 투자쟁이에요. 네. 목소리는 엄청 죽인대잖아. 네. 볼 수 없대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네. 뭘 거봐야 눈이 없다는데. 에헴. 눈이 없어서 못 본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가요? 진짜? 야, 이쁘냐? 그럼, 목소리는 좋더라. 이쁘냐? 아, 성격은 좋아 보이더라. 뭐 이런 거? 열받네. 그만해요, 이제. 네? 뭐, 하나만 물었다 하면 아주 그냥 밤새도록 그냥, 네. 쪼아댈 그냥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봐요, 이제. 네. 중요한 거 보란 말이요. 네.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하라. 이거라서 재벌 총수들이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투자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추가 투자. 네. 근데 이분들이 아주 그냥, 네.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 것 같다. 네. 잘생겼냐고 물어보라고? 또? 다른 애한테 또 물어봐요? 네. 여기 그 팀에비한테 물어볼게요. 팀에비한테. 팀에비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야, 나 잘생겼냐? 누가 제일 멋지냐고 물으시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당신이 제 눈엔 최고예요. 얘가 죽인다니까. 얘가 죽인다고. 얘가 죽인다니까요. 바로 이거야. 아니야. 얘는 지금, 네. 자기한테는 최고래잖아요. 네. 내 칭찬 더 듣고 싶어요? AI한테 인정받은 남자입니다. 네. 이제부터 나를, 네.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니까. 네. 근데 팀에 요즘에 안 써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그거 그만 생각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자, 중요한 거 이러다 또 밤새는 수가 있다고. 자, 이대로 그냥 우리 한미 정상회담까지 계속 방송해요? 네? 뭘 또 거짓말이요? 아니지. 네, 이거 다른 애예요. 다른 AI. 얘는 R이야.
얘는 아리아고 저기 있는 애는 제미나이입니다. 네. 제미나이는 역시 에미나이의 파생 상품이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중국 시장 왜 이렇게 좋으냐고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우리만 안 좋습니다. 우리만 왜 안 좋으냐? 뭐 정책적인 어떤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보세요. 우리 지수 보시면 지수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다만 우리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지. 그다음에 중국도 뭐 그렇게 뭐 대단히 그게 네. 대단히 좋네.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국이 근데 기술력에서 좀 많이 앞섰어요. 네. 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앞서고 있고, 과거에 비하면 아직 그래도 멀긴 멀었는데, 이 중국도 지금 잘 올라가죠? 그 다음에 대만도 요즘에 좀 잘 가더라고요. 우리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대만도 잘 가요. 네.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도 잘 가죠? 네. 잘 가요. 얘네들. 다 신고가요. 네. 다 신고가요. 우리만 지금 이 모양이, 환율도 괜히 먹정 여기 올라가 있고요. 네. 우리만 지금 이렇습니다. 네. 나스닥도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다우지수도 뭐 많이 올랐죠. 다우지수 신고가 나왔네. 역사적 신고가. 짜잔. 네. 그죠? 네. 어떤 애요? 마지막에는 티맵의 아리아예요. 티맵에 있는 애예요. 티맵에 있는 애고, 제미나이는 제미나이죠. 네. 제미나이고요. 제미나이는 갤럭시 AI 폰 들고 계시면 그 전원 버튼 꾹 길게 누르면 나옵니다. 네. 티맵 아리아. 네, 아리아가 좋습니다. 아무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만 지금 조금 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 거고, 이번에 가서 아리아 티맵이요. 티맵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 옆에 이렇게 생긴 뭐 마이크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야 아리아야 이렇게 부르면 아리아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해요. 네. 우리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해야죠. 네.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재벌 총수들이 가가지고 무엇을 해줄 것이냐인데 아마 미국의 추가적인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투자가 나오게 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관세 쪽에서 뭔가 다운되는 어떤 효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뭐 현대차라든지 지금 현대차, 삼성, 현대, 뭐 한화, 뭐 SK 전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있을 수 있고 지분을 주는 게 일단은 그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원하는 거죠. 네, 의결 원하는 거긴 한데 트럼프가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식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파워를 등에 업고서 이거를 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그거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지분을 좀 얻자. 네. 그러면 이거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미국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제조업이냐, 제조업. 제조업이 없으니까 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업에 대한 부분. 다시 부흥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네?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제조업이 미국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지,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지.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좀 규모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못 만드는 거죠. 왜냐면
얘네는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퇴화를 해버린 거죠. 우리도 산업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제조업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옛날에는요, 미싱, 봉제 이런 거 굉장히 많았죠. 구로공단.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 옛날에는 구로공단 가면 전부 다 그냥 옛날에는 여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공장 취직해가지고 뭐 했어요? 미싱, 시다. 돈 많이 벌었다고, 미싱 시다들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신발 만드는데 이런데 그럼 많았죠. 근데 지금 봐봐.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많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겠어요? 점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제조업은 사라진다고. 왜냐면 안 하려고 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제조업 할 때 월급 많이 못 받겠죠? 네. 지금은 미국 애들이 제조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미국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근로하고 싶은 요건이 있을 거 아니야. 실업률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조업 공장을 세우자니 누가 그거 수지 타산서 안 맞는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과 거래를 하는 애들한테 야, 니네가 공장 좀 지어서 이렇게 해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분을 갖고 오면 되잖아. 그럼 내 거잖아요. 그럼 돈 한 푼 안 들이고 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뚝딱뚝딱 제조업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서 야, 고용도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고 자재도 우리나라 걸로 써. 그럼 뭐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날강도 같은 짓거리죠.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는 이거를 해줄 리가 없어. 근데 미국은 뭐야? 관세라는 것을 딱 쥐고서 관세 물기 싫으면 여기 와서 만들어. 해버린 거지. 그럼 미국이랑 교육을 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지? 네. 선택을 해야 돼요. 가진 게 없는 사람, 아쉬운 사람이 일단은 한 수 치고 들어가야지. 이게 문제입니다. 열받는 거야. 그럼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미국이 관리를 한다. 미국 기업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기업이 될 리는 없고요. 미국에 있는 공장의 지분을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가 뭐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건 아니고 대신에 그 공장 자체를 빼앗길 위기도 있는 거죠. 네. 빼앗길 위기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 지금 시작한 지 6개월인가 7개월밖에 안 됐어요. 1월달에 취업했나 2월달에 취업했나. 뭐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그걸 세고 있어.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요. 네. 제가 군대에 딱 갔는데 제가 훈련소 첫날 밤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막사에 눕잖아요. 누워가지고 훈련병들하고 다 같이 이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훈련받는 애들하고 딱 누워서 이제 있는데 옆에가 이제 하나 둘 막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야 뭐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대 날짜를 세보는 거래. 그막 세는데 야 이게 숫자가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훈련소에는 첫날부터 그걸 세고 있었으니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기간도 되게 길었어. 물론 아주 옛날처럼 이제 3년이라는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때 길었죠. 네. 저는 군대를 내가 지금 33이니까 2012년도 좀 간 것 같네요. 2012년도쯤에 네 그죠? 2012년도쯤에 가면은 맞나? 20살에 군대 가잖아. 2012년도에 갔으면 네, 지금 33살 딱 맞죠? 네 2012년도 지금 37이인가요 내가?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 갔겠네 군대를. 네 2007년도쯤 갔네요. 2007년도쯤에 네 2007년도쯤 군대 간 것 같습니다. 아함.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뭐 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더 투자를 한다는,
그 당근 던져주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좀 한다거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추가 투자를 할 테니 관세를 좀 낮춰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타협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먼 군대를 갔다 왔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게 무엇이 있나? 우주방위군이에요, 우주방위군. 지구방위대. 우리 UDT 알아요? UDT. 아, 내 후배가 군대에 있는데 이 UDT를 같이 가자고 어찌나 꼬셔야 되는가 아주 그냥 이씨. 그래도 내가 UDT를 갔잖아. 지금도 UDT야. 이게 뭐냐면 우리 동네 특공대. 네, 특공대죠. 네, 우리 동네 특공대예요. 네, 지금 우리 동네 특공대. 우리 동네 특공대 UDT 언더 데몰리션 팀인가 뭐 하여튼 뭐 수중 폭파 팀인가 뭐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때 내 후배들이 UDT 제발 좀 같이 가자고 UDT SSU 요거 가자고 그렇게 꼬셔댔는데 내가 진짜 명언 하나 알렸죠. 야, 군대는 편하게 있다가 몸성하게 제대하는 게 그게 최고야.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 UDT 간 놈하고 SSU 간 놈하고 둘 다 만났거든? 둘 다 무슨 애들이 아놀드가 돼가지고 터미네이터 해가지고 와서 뭐 몸이 막 이렇게 변해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애들이 아유, 그래갖고 미친놈들 거기 뭐하러 갔냐고 내가 그냥 밥 한 끼 사서 보냈습니다. 네. 아무튼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군대 뭐 중요합니까? 군대 얘기 계속 해줘요? 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해줘? 군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저걸 할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번에 재벌 총수들이 가가지고 협상을 이끌어내가지고 관세를 조금만 낮출 수 있다라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딜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다가 더 투자를 할 테니까 관세를 낮춰줄 수 있겠느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시장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시장에는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되고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200이라든지 3250이라든지 이런 라인을 넘어서게 된다면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라는 쪽으로 보면 되는 거지. 메이저는 그때도 한번 왔었던 거 아닌가? 그죠? 지난번에도 왔었던 거 아니야?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로 중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추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냈었던 돈 있잖아요. 돈. 네, 그 돈을 이제 어느 쪽에 베팅해 줘야 돼요?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형태의 그런 포지션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때 괜히 파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왜냐면 그때 팔아먹은 종목들 중에서 10개를 내가 팔았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3개는 올라갔어요. 근데 한 7개는 떨어졌겠죠? 네. 좀 떨어졌으니까 요런 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가가 일단은 상승한다 쪽으로만 베팅이 걸리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무엇 때문에 올라갔냐? 오늘 주식이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이죠? 파월 때문이잖아. 그죠? 파월,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때문이잖아요. 파월의 금리 인하 때문인데, 이 금리 인하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거야. 오케이, 좋아.
근데 이 8월의 금리 인하는 알던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알고 있던 이야기죠.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죠? 8월이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다. 8월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은 알고 있었다. 9월에. 그 새로울 게 없는 얘기야. 근데 왜 여기에 반응을 많이 했느냐면, 그죠? 왜 여기에 반응을 많이 했느냐면, 뭐가 중요한 거였어요? 점도표. 9월에 있을 점도표가 중요한 거거든. 그죠? 점도표. 9월, 10월, 12월에 계속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계속해서 인하를 시켜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파월이 이번에 약간 비둘기성 발언을 하게 되면서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짠! 하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거나, 인플레이션, PCE 지표 오늘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PCE 지표가 높게 나오거나, 다음 달에 있을 CPI, PPI가 높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죠. 이번에 파월의 그 이야기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확정을 주지 않았어요. 금리 인하합니다라는 확정을 주지 않고 뭘 했느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정책적인 스탠스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시장에는 계속적인 변수 요인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은 미국이 같이 올랐죠? 이 부분을 계속 연결하지 않고 다르게 형성이 돼버린다면 미국은 또 상승이 주춤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PCE 지표하고 엔비디아 실적. 지금 예상치는 엔비디아 실적도 좋아요. 조명빨이 왜요? 조명빨 되게 좋은데 지금? 여기 후광이 여기 이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여기. 그 컴퓨터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경을 좀 닦으시든가. 네. 에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이 오늘도 올라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장 선물 한번 보면 아니죠? 애매한데? 애매하다고. 미국장이 내려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프터마켓 아직 안 열렸죠? 내려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근데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좋다고 나오고 PC 지표에 대한 부분 나오지만 금리 인하돼서 너무 올랐다라는 느낌이 또 나오게 되면 오늘 떨어지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미국장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요거 다시 밑으로 내려앉아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새로운 추세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요소가 되면 아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아래로 내려앉게 된다면 요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시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완전히 안착하고 상승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면 좋다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주가 떨어지게 되면 원래 하던 대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내일 오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요 놈이 키를 약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향후 추세의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날보다 늙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늙었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 주에 28일날 금통이죠? 28일날 금통이니까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금통이 또 있는 것도 금리 인하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계속 내릴 거라고 합니다. 금리를 계속 내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씻어서. 근데 오늘 씻었다고 얘기했잖아. 아, 안 씻어야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씻었어요. 왜냐면, 머리를 좀 깎았거든?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머리만 감을 수 없잖아. 세수도 같이 하잖아. 머리 감을 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머리를 깎는 바람에, 좀 늙어버렸네. 열받네. 원래 씻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네, 퍼석퍼석합니다. 기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습하다고 씻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우리 동안 클럽은 습하다고 씻거나 더러워졌다고 씻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를 감을 때는 씻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닦아줘야 되니까 닦다 보면 세수가 돼버려요. 에이씨. 그래서 오늘 한 2살 늙었네, 더. 네. 기름기 있으면 맨질맨질하고 좋아요. 네, 물광, 기름광, 유광.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거 실내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늙기 싫으신 분들은 동안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형성이 된다면 사는 겁니다. 숨겨왔던 나의 돈을 꺼내서 사자. 네. 여러분 준비한 돈 있잖아. 뭐요? 예수금. 예수금. 후광. 네. 여기는 금덩어리. 이건 금이야. 예수님이죠? 네. 십자가. 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라. 제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딱 던지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금이야. 네? 그게 바로 예수금이야. 아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받는 거. 그게 바로 예수금이야. 부처금은 없어요. 네. 부처님은 돈은 안 주더라고. 원래 금덩이가 몸이라서 그런가? 네, 부처님은 돈 안 줘. 근데 이거는, 네, 예수님은 돈을 줘요. 네, 금을 던지는 거야.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금. 바로 이 숨겨왔던 여러분들이 예수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더 좋아지게 되면 상승 쪽에 베팅하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상승 쪽으로 베팅하면서 따라가시면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더 기다리세요. 네? 더 기다리세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다. 내일이 중요한 거. 그걸 가지고 요렇게 네, 시장의 반응만 좀 잘 나와주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지금 생각으로는 과거에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과거에 있지 말고 현실로 오세요. 현실로. 지금 유광 얘기가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유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더 올라갈 것인가? 어떤 것이 나올 거냐?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 뭐 로봇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미국에 간 기업들이요. 미국에 간 기업들. 미국에 간 기업들, 얘네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피치사하고 S&P에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죠? 요거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 애들이 오늘 매수를 좀 해주긴 했는데 이 조방원 쪽에서는 주가가 조금 애매해. 즉 쉽게 얘기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상승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나죠. 오늘은 뭐만 올라갔어요? 로봇? 바이오? 2차전지. 그래서 솔직히 살 게 없었어. 네, 야옹이님 가서 회사 신축 잘 하시고요. 벽돌 열심히 날르세요. 네. 혹시 미장하시나? 네. 공구리?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살 게 없다고. 로봇? 뭐 사도 되겠지? 네. 아, 사장이에요? 사장은 뭐 짐 안 날릅니까? 사장도 짐 날라야지. 그래서 그거 네. 로봇, 2차전지, 바이오인데 봐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믿고 가다가 잘못하면은 크게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 지금 우리 시총 상위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재벌집합리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돌아온 핑퐁입니다. 성투사님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이 좋을까요?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이 좋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네. 봐봐. 솔직히 얘기해서 밑에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수익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왜냐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에코프로비엠은 다 아시다시피, 네. 뭐 2차 전지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고요. 네, HLB 이런 거는 뭐, 올라갔는데도 오늘은 바이오 쪽이 많이 좋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게 별로 없어. 물론 뭐 파마리서치나 펩트론 이런 것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근데? 야, 이런 추세도. 근데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이 관계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저런 걸 많이 좋아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저러한 추세 랠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뭐가 터질 것이다, 막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좋아하더라고. 바이오 쪽을 아직 좋아하더라고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재미없지 않아요? 네. 뭐 40만원에 샀다. 그러면은, 지금 30만원이면은, 아직도 마이너스 30%인데, 이건 뭐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리가켄 바이오. 바이오가, 네. 바이오가. 삼천장도 저거죠? 비만 치료제.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 사볼 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다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쉽지 않다는 얘기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장이 좋았다. 오늘 주도주가 누구냐? 오늘 시장 올린 애가 누구냐? 바이오다, 로봇이다, 뭐 2차 전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익 나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수익 나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추세적인 부분만 이번에 잘 만들어가지고 저점만 잡아주면 매수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아직은 아니고요. 네, 아직은 아니고 타이밍만 좀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바이오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똥망이요. 대부분 망했어요. 대부분 망했는데 시총 상위에서 계속 올라간 애들 있잖아요. 미친 주식들. 알테오젠도 재미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만 클 뿐이지 재미없어요. 근데 이 파마리서치나 이런 거는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더 밑에서 보면 더 미친 거지 이게. 네, 미친 거요. 이러면 뭐 100만 원 되겠어 곧.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사연들이 있죠. 나는 뭐가 있다, 나는 뭐가 있다, 나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사연들이 있어. 미래 가치도 있고. 네. 그럼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규 접근자가 지금 70만 원에 이 주식을 사러 간다. 물론 보세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어디 사도 계속 올라가는 거.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올라가니까 수익을 좀 주죠. 네.
그 여기도 샀는데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줄어든다? 수익률이 줄어든다. 네. 수익이 줄어든다. 이해되시죠? 삥뽕님, 공군 36개월 풀 만기 제대했다고? 36개월? 36개월이요? 36개월이면은 연식이 되게 오래된 분인데? 80년대에 군대 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80년대 후반에 36개월이었지. 90년대 초중반부터는 개월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야, 공군이. 네. 80년대 군대 갔으면 최소한 뭐요? 지금 60줄이란 얘긴데? 응? 내가 군대 갔을 때도 계급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하사관 계급이 이거였거든요. 여기에 별 있고 1등 상사 이런 게 위에 꺾어지는 거, 별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는 거 있고 이런 거였거든.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이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얼룩무늬 전투복이지만 36개월 할 때는 민무늬 전투복이었어. 민무늬. 그 풀 색깔 있죠? 무늬 없는 거. 지금은 뭐 이상하게 디지털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더만. 나 다닐 때는 개구리복이라고 해서 그런 거 있었는데 60대 뭐 아닌데? 네. 60대는 돼야 됩니다. 네. 삥뽕님. 삼촌? 삥뽕 삼촌인데 그 정도면? 아니야, 56세는 더 돼요. 더 돼야 됩니다. 56세가 더 돼야 됩니다. 네. 민무늬 군복.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나도 초반에는 이런 거 입었어요. 근데 바뀌었어. 군대에 있으면서 개구리복이라고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런 거 입었지, 이런 거. 요즘에 이런 것도 안 나오죠?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그 색깔. 그 무늬 없는 거 이런 군복이었어요. 삥뿌님 딱 걸렸네. 36개월이 있었던 옛날에 있었잖아. 그 누가 김민웅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네. 그때 아 저기 뭐야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서울의 밤인가? 그 영화에 보면 민무늬 군복 나오잖아. 그게 민무늬 군복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군대 군인들이 입었던 거. 80년대예요. 80년대. 그랬다고. 예. 아무튼 네, 삥뽕님 어디 갔어? 네. 완전 거식인데. 네. 그러네. 네.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영화 보면 나옵니다. 네. 그 옛날 사람들 있는 거. 영화 보면 나온다고. 서울의 밤인가,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에 보면 나온다고요. 네. 아무튼, 그렇겠네요. 네. 그럼 지금 60이지. 60줄 됐죠? 60. 환갑 지나야 됩니다. 네. 아무튼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걸렸어.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나왔는데. 자, 바이오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줄어든다?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주가에,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을 많이 먹고자 하신다면, 그죠? 수익을 많이 보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아래쪽에 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을 하더라도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 더 따라가지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사고 하면은 밑에서 산 사람들은 어쨌든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위에서 산 사람들은 손실이 나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공군은 더 길거든요. 흐르미님. 공군은 더 길어요. 그래서 공군이 36개월 나오려면은 그게 80년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이 그런 것까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살만한 건 별로 없었다는 거. 살만한 건 별로 없었고 대신에 우리가 추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갈까?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이제는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잡아서 올라갈 것인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결정이 될 거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올라오면서 주가를 저 정도 올려놨지만 얘도 800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뭔가 좋은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내일 우리는 신고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약간 공격적인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살짝 내려오거나 아니면 경계심에 의한 또는 차익 실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던지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밀린다. 또는 이제 한미 회담이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끝나서 영양가 없이 끝났다. 그냥 별거 없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데도 찾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비싼데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다 거짓말 얘기들만 모였어요? 왜들 이렇게 거짓말 하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해야지. 네? 정직하게도 해야지 말이야. 정직하게도 하실 말이에요, 지금. 네. 다들 그냥 막. 자, 그래서 내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 중요한 거. 네, 내일이 중요한 거. 일단은, 근데 내일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횡보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내려가면 안 좋아요. 하여튼,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횡보를 하는 것도 괜찮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내려가면 안 좋아요. 그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을 더 들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주가가 여기서 내일 만약에 한미회담도 다 끝나고 이벤트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이 공백을 메꾸러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무조건 올라야 돼요. 맞아요. 한미회담을 어떤 식으로든 잘 끝내가지고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일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얼마큼 나올 건지 그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고 반등 포인트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지금 매매를 못 해가지고 막 안달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돈 들고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 그 돈 들고 있다가 막 주식을 못 사고 있으니까 리쥬란 맞으러 가가지고 그냥 너무 비싸요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 리쥬란을 맞든, 네, 거시기를 맞든, 위고비를 먹든, 마운자론가 그걸 먹든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는 치료제 아닙니까? 치료제? 그걸 왜 다이어트 약으로 먹으려고도 그렇게 하지? 예? 다이어트 약으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뭐만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걸 그냥 어떻게든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안 좋습니다. 네. 운동에서 살을 빼란 말이에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차곡차곡 이게 자본을 쌓아가게끔 해서 주식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벌어야지. 그거 일확천금을 노리고서 그냥 내일 뜬다더라. 어떻게 된다더라. 막 그냥 내일 급등할 주식 일주일 사이에 1000% 나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00%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돼요?
일주일에 1000%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도 그냥 거기다가 좋다고 그냥 돈을 쓴다고. 문제가 되는 거지.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식은 일단은, 네.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꽉 채워서 있는 분들은 내일 무조건 올라가기 비세요. 오늘 밤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면 안 되고 그걸 봐줘야 돼. 미국 한미 회담을 보고 한미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일 어떻게 되겠구나, 톡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사실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은 지금 국회 그 상법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지주사들 막 오늘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상법 개정도 통과를 해버렸다고. 그다음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니 뭐 등등등 있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많은 애들도 또 주가가 올라가는 발판을 만들긴 했는데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참여하는 건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노란봉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업에게는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주가에는 악재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얘네들 법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가에는 악재가 된다고 지금 시장이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어.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된 건데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애매해? 네? 애매하게 진행이 됐어? 그 다음에 한미 간의 그런 정상회담도 애매하게 끝나버렸어? 이러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기 눌려있는 저 정책적 리스크가 지금은 이렇게 눌려있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눌려있는겨. 사람이 밑에 깔린 거지. 금리 인하, 한미 정상회담 기대 해가 눌려있는겨. 근데 이게 뾰로롱 하고 날아가 버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죠. 이건 벌떡 일어난다고.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야. 이 눌려있는 이 부담 요인이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 생각했던 것보다 재수없을 수도 있어요. 우린 양도세 문제도 아직 있거든. 양도세. 사실 이 앞에 있는 것보다 양도세가 더 커요. 양도세를 10억으로 만든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버리게 되면 아주 엿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팔아야 된다고, 주식을.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뭐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다들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회사가 이렇게 되면은 뭐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뭐 그러는데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파업의 빈도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는 거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주가에는 뭐 악영향이다 뭐 나쁘다 부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근로자를 위한 법이긴 한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그건 것 같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나쁜 그 놈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업들 많지. 좋은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복지도 잘해주고 우리 회사 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소수의 꼭 그런 개 같은 기업들이 그냥 근로자 탄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발끈해서 열받아서 막 그냥 싸움 터지고 그러면은 다 싸잡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 네. 노조 있는 분들 중에서 착하고 근데 착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일단은 기업의 입장도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근데 꼭 뭐냐면 무리의 수를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노란봉투법은 그 아시잖아요. 왜 노란봉투가 시작됐는지. 그게 너무 회사가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노란봉투에다가 그 돈 담아가지고 준 게 이제 노란봉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진행된 노란봉투법이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처우나 이런 대접 이런 부분들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돼. 당연한 거죠. 근데 요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에 기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기업이 뭐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생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쁜 놈이 있어. 네. 기업이고 노조 구간에 다 나쁜 게 아니죠. 나쁜 놈들이 있어. 얘네들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이 생겨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네.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압박 요인을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부양 측면에서는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기업들이 약간 부담스러워 하죠. 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눌려있는 형태의 어떤 악재. 시장에 좋으면 그냥 묻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7년 정도면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19년도에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벌고, 여기서 왕창 잃었다가, 여기서 많이 벌고, 여기서 좀 잃었다가, 지금 왕창 벌면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그죠? 많이 벌어야 됩니다, 시몬스님. 너무 편안하게 했네. 너무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했어. 좀 빡시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너무 좋아서 웬만한 악재가 다 덮여야지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그래서 내일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리스크 관리를 통한 현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해라 이렇게 바라지 않잖아요. 기왕이면 올라가는 게 좋죠. 올라가도 살 게 많으니까. 근데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요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된다.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 안 하고 매수를 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를 더 해주셔야 되고 더 이제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상황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꼭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꼭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발가락으로 해도 되지. 이제 한 6, 7년 지났으면요. 주식 이제 발가락으로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발가락으로 이렇게 발 어디가 발을 꺼내줘야 되나? 발이 안 올라와. 이게 발이라고 치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누가 손으로 요즘에 주식 투자합니까? 발로 다 하지. 옛날에는 우리 집 단풍이한테 시켜요. 야, 단풍아 주식 좀 사. 그러면 멍! 그러면서 산다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주식 그 정도는 이제 다 그 정도 돼야지.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고수요. 2021년도에 시작하신 분들. 다 고수지. 이 어마어마한 하락장 견뎌냈지. 상승해서 돈도 벌어봤지. 아주 그냥 별 지랄 같은 것도 다 만나봤지. 네. 정권이 바뀌면서 아주 난리 났지. 급등도 받지. 뭐, 더 이상 뭐. 솔직히 여한이 없는 주식 투자 해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10년에서 15년 정도는 해야지 겪을 수 있는 이런 희노애락이라고. 네. 이거의 희노애락이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5, 6년 사이에 그냥 다 해버렸으니 얼마나 고수요. 완전 속성으로 교육받은 거 아닙니까? 속성 교육이라고, 속성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가락으로 해도 돼요, 발가락으로 막 이렇게. 네. 3년 차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뭔 소리 하는 겁니까? 3년 차면 제일 좋을 때 시작했구만. 네? 하나, 둘, 셋. 3년 차면은 너무 좋을 때 시작했구만.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조금 이제 잃었다가 다시 많이 벌면 되는 건데 2020년 3월에 시작했으면 돈 많이 벌었게 많이 벌었어야 됐구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못 버는 거잖아.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네? 왜 그랬을까?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장을 잘못 보고 엉뚱한 주식을 샀거나,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주식이 아니라 못 가는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 많이 벌어놓은 것을 지키지 못했거나,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속았거나 어디 가서 속았거나. 속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옷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지. 나한테 맞지 않는 옷.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어디에? 가만 있어봐. 나에게 맞지 않는 옷. 스타코믹스에 보면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는데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그 노래 알아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가 땅굴 파고 토꼈나 뭐 미국이 타고 날랐나 그런 노래 있어. 어디로 갔지? 스타코믹스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페이지를. 지금 책상에 없어가지고 그거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 왜 있잖아요. 그 등치 큰 놈이 이상한 옷 입고 있는 거. 그 뭐지? 그 치마 입고 있는 거 있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내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 아이고 그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찾냐.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보통 이렇게 한번 딱 찾으면 뾰로록 하고 다 나오는데. 네. 그 노래 알아요? 미국이 타고 토꼈네 이거? 네. 알면 좋아요. 네. 가끔 가다 재밌어. 네, 불러요. 그게 마지막 뭐지? 내버린 아새끼리 어디로 갔나요? 그게 어디 나왔지? 유물번지 같은 데 나왔나요?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어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네. 이거. 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그랬더니 내 돈! 꺼져! 그랬더니 얘는 뭐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느냐. 함성 소리가 엄청나게 크구만. 역시 내 포스는 정말 지린다고.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자,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 네. 그냥 나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네. 적응이 안 되고 터지는겨. 이거 원래는 그 흑인 사진에다가 이게 옷을 살짝 입혀가지고 합성했었던 그건데 이거 그림을 다시 리모델링 한 거예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 같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옷이 좀 촌스럽다, 근데. 네. 누구인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네. 엥? 엥? 왜? 나 아닌 것 같아요? 나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왜 나 아닌 것 같지? 뭔 이서진이요? 이서진이 날 좀 닮은 건가? 딱 보면 모르겠어요? 나 딱 보면 성투사구나.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네. 뽀샵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네. 뽀샵을 한 개도 안 한 겁니다. 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란 얘기야.
아시겠죠? 맞아요. 자신의 성향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근데 물론 나처럼 멋진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막 어울려. 이거 그냥 아줌마 몸빼바지 파자마인데 아무거나 걸쳐 입어도 그냥 예술이 되잖아. 나처럼 멋진 사람이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나처럼 멋진 사람 나처럼 멋진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저런 옷을 입어봐. 그럼 뭐가 돼요? 어디 뭐 밤매러 가요? 그러잖아. 네? 어디 밤매러 가십니까?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되지. 문제 된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는 뭐겠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런 그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를 이미 결심하고 있다라면, 네? 이미 결심하고 있다라면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지금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가 지금 나의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시켜 주시고, 옆모습 봐봐, 옆모습 똑같지? 그치? 선글라스 어디 갔냐, 선글라스. 선글라스 또 써줘야 돼요? 네. 옆모습 똑같지 않아요? 아닌가? 네. 이서진 아닙니다. 네. 아니, 저라고요. 나 같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 너무 이상해요? 나잖아. 이거 나잖아요. 어디 봐도 난데, 왜? 네. 이게 지금 햇빛에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잖아. 왜 아니라고? 비 오는겨? 아무튼, 네. 저기다 빨간 모자를 한번 씌워놨어야 되는데, 그냥.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접니다. 여기 비 막 오는데, 지금? 왁! 하고 쏟아집니다. 비 많이 온다는 건, 밤에 비 많이 온다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네. 뭘 다시 보여줘요, 자꾸. 또 보여줘요? 또 보여줘? 또 보여줘? 네. 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등산할 때 찍은 사진들도 많았잖아. 봐봐. 등산할 때. 그것도, 이때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나? 네. 이거는 사진이 저거돼서 비슷한 텐데? 네. 이 등산 사진이에요? 제 카톡 프로필. 이게 공룡능선입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설악산 공룡능선. 진짜 욕 그냥 막 진짜 공룡능선 씨. 이거는 뭔 산이었지 이게? 이 뭔 산인데 이게 이 각도가 그대로요. 이걸 타고 기어 올라 아우 진짜 또 생각해 또 열받네. 한참 등산을 다닐 때가 그랬죠. 네, 이게 뭔 산이었지? 이거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갔죠. 네. 여기는 지리산. 지리산. 이거는 뭔 산이지? 몰라 어딘지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이게 덕유산. 덕유산. 이야 좋을 때다. 이거는 저쪽 그 충북 어디에 있던 산인데. 이것도 뭔 산인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이게 월악산. 이거는 뭔 산인지 기억이 안 나고요. 여기 이게 완도예요. 완도. 전라도 계신 분들 이게 완도. 그때 무슨 산 갔었지? 무슨 산 갔는데 완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완도로 찍었어요. 이건 독도. 이거는 주황산. 네. 이거는 천관산. 보면 안다. 이제 보면 조금 기억나는 산들이 있어요. 좀 힘들었구나. 그런 산들. 네.
이거는 경기도 어디에 있는 건데 강원도 어디에 있는 산이구나. 아주 엿 같은데 욕 나오던 산. 이거는 두타산. 아, 나 두타산 또 생각 열받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곡성 찍은 산이에요, 여러분. 곡성 찍은 산. 곡성. 영화 곡성 아시죠? 그거 찍은 산. 내 프로필을 왜 계속 보여주고 있지? 무엇을 위하여 보여주냐면 이건 부산인데? 이건 부산. 이건 부산. 여기는 문경세제. 이거는 태백산 근처에 있는 그 뭔 산인가 본데? 내가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어디 갔냐? 그거 왜 안 나와? 여기는 내장산. 겨울에 찍은 산이 이거는 무등산. 네. 여기가 이제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이죠? 이건 도봉산이고, 왜 안 나와? 이건 라면 먹는 산이고, 이건 태백산. 이건 우리 동네 운정호수공원입니다. 네, 좋구나. 없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없으면 많은 거지 뭐. 부산도 산. 네. 내 얼굴이 나온 산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거 봐서 뭐 하려고? 여기가 아닌가? 배경에 있는 건가? 우리 단풍이요. 네. 단풍이랑 같이 산에 간 거예요. 아빠 뭐 준다면서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네. 나이 들면 다 풍경만 보여준대요. 뭐 인물 사진이 없는데? 개 얼굴이 있었고. 이게 공룡능선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공룡능선에 찍은 사진. 인물이 나왔어. 왜 짝닮하게 나왔냐, 근데? 이거는 어디지? 이거 어딘지 모르겠고요. 야, 이런 산들을 내가 다 다녔단 말이지. 근데 인물 나왔다. 인물 나왔네. 인물 나왔어. 네, 인물 나왔습니다. 네. 산에 가면서 많은 거를 생각을 많이 했지. 이게 덕유산이에요. 여기에 있나? 한라산이고. 여기가 변산. 그 다음에 이게 상사화 피어있는, 한 영광이 있는, 여기. 요거는 많이 사겄다, 얼굴이. 아까 그 완도에 있었던 그 산입니다. 여기는 방태산. 독도고요. 노인봉이고, 이게 주황산이죠? 가면서 봐. 월악산이고, 어디 갔어? 옆모습. 이게 두타산 그 병풍바위입니다. 이거 말고, 이거! 멋있죠? 내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네. 여기가 월출산이거든요. 월출산인데, 이때는 추웠어. 날씨가 추운 날이었는데, 월출산의 정상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이국적이지 않아요? 보시지 않아요? 난 이게 정말 멋있더라고. 네. 이 사진은 제가 최애하는 사진입니다. 네, 최애. 추워요. 바람 많이 불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한 거예요. 방송 다 해서 여기까지만 간 거죠. 자, 어쨌든, 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내일 시장의 방향이다. 내일 시장의 방향이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고 결정하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해도 내일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일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두타산은 조심하세요. 두타산 아주 힘듭니다. 네. 가지 말아야 될 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타산. 그 다음에 설악산 공룡능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치악산의 사다리 병풍.
사다리 병풍길인가? 그 세 개 정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에 가다가는, 네. 네, 저는 다 갔다 오긴 했는데, 가다가는, 네. 마탱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치악산도 사다리 병풍궁으로 안 가면, 사다리 병풍이 맞나요? 아무튼 그쪽으로만 안 가면 괜찮아요. 그 계곡 코스로 가면 괜찮은데, 재수없게 올라가면은, 후덜덜합니다. 네. 조심들 하시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네, 파산은 중국말로 등산이라는 뜻입니다. 파산이라고, 파산. 파를 어떻게 쓰더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등산. 중국말로는 등산이 파산이에요. 파산. 네. 我喜欢 파산. 그럼 나 등산 좋아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네, 중요한 것만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만 기억하자. 결과는 내일 알 수 있다. 네, 내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장이 지금 사실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다. 네. 그러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이 될 거고, 올라가게 되면 상승 쪽에 베팅하면서 넘어가면 되고,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렸다 대응하자. 아시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낮에 무방이 있으니까 내일 낮에 또 오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금을 던져준다 그랬죠? 예수금. 기도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